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태평양과 카리브해 등 해상 공격에 이어 지상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97%를 때려잡았다며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고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한창인 이란을 향해 정부가 사람들을 해친다면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서 납포하는 등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서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벨라이로를 2주 넘게 추적한 끝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그림자 선단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납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제재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기간 통제하고 무기한 판매하겠다면서 수익은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에게 미국 정부 재량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원유 통제가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have oil that is stuck in Venezuela.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and because 이번에 납포된 벨라이로는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단속됐고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러시아는 21세기형 해적행위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기존 주 구매처였던 중국과 쿠바에도 간접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로 멕시코는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트루스 소셜에 2월 첫째 주에 백악관에서 페트로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이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코카인과 기타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이후 콜롬비아가 미국에 코카인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지난 7일 페트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가 빠르게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와 미 국무부의 베네수엘라 담당 직원들은 현지 시간 9일 대사관의 단계적인 운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인사들의 베네수엘라 방문은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로 처음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카라카스 주재 대사관 운영을 중단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온라인 베팅 시장의 눈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표적에 쏠리고 있다고 현지 시간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은 미국의 다음 군사작전 대상으로 콜롬비아와 쿠바를 각각 지목한 베팅 상품을 내놨습니다. 앞서 폴리마켓에선 미국이 이달 중 베네수엘라를 침공할지와 관련한 내기에 우리 돈 약 4,800만 원을 베팅한 이용자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쟁 발생 가능성에 돈을 거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반미 국가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도 다시 드러내 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연한 표정의 트럼프, 밑에 적힌 FAFO. 영어 욕설이 담긴 표현으로 까불면 다친다는 의미인데 마두로 체포 직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사진 배경인 김해공항은 작년 10월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서방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반미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 콜롬비아, 이란 등에도 정권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Colombia is very sick too, run by a sick man who likes making cocaine and selling it to the United States. So there will be an operation by the U.S. It sounds good to me. 오는 5월 콜롬비아 대선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구스타포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이 위협하면 무기를 들겠다고 맞경고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날 논란이 된 사진은 또 있습니다. 성조기가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사진 위에 머지않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이자 보수논객 KT 밀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그린란드와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 유럽 주요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can tell you.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대립하면서 서방 안보의 핵심 축인 나토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이렇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운 미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미군 공격 지지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주요 석유 회사들과 이번 주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골드만삭스 에너지 청정기술 유틸리티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요. 이 행사에는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석유 회사인 쉐브론 등 주요 석유 회사 경영진이 참석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적지 않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사업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마두로 체포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한 결과 이번 군사작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65%, 반대가 6%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11%, 반대가 65%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불법적인 군사 침략과 국민이 겪은 교통을 언급했는데요. 또 미국 법정에선 마두로를 대통령이라고 칭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가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미군 공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이는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 멕시코 등 서반구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심상치 않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반구 다른 나라에까지 경고장을 날리면서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대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가 이끌고 있다며 콜롬비아에서 작전을 할 거냐는 질문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멕시코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발언들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구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하는데 외교 군사 역량을 투입하려는 양상입니다. 다만 국제법 위반 논란 속에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잇따라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반미 여론이 거세지는 역풍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재차 야욕을 드러내 그린란드 총리는 이제 그만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U와 유럽 주요 국가들도 덴마크와 그린란드 편에서 영토 주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전략이 담긴 문서에
친미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15일 공개한 전략 계획에서 모든 양자 협상에서 상업적 거래를 추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 기업과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돈노 독트린 확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돈노 독트린은 멀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친 합성어로 미국은 반미 국가와 불리한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사실상 축출했습니다. 중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른바 돌로주의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석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해 현상금으로 5천만 달러, 약 700억 원을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카리브 해역에 해군 함정과 병력을 급파했고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30여 차례 공격해 10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So we hit all the bugs and now we hit the area, it's the implementation area. That's where they implement and that is no longer around. 지난달에는 마두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기습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축출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직접 개입을 감행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당장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경고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패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른바 돈노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신멀로주의 노선으로 유럽과 중동 등에 대한 개입은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국익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미 행정부가 마약 밀반입 단속을 이유로 마두로를 축출했지만 향후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El imperialismo y la derecha nazifascista lo que quieren es colonizar a Venezuela para apoderarse de la riqueza que tenemos en petróleo, en gas, en oro, en hierro, aluminio y muchos otros minerales.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에너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계기로 중남미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1대1로 참여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에 관여한 중화권 기업 4곳과 유조선 4척을 특별 제재 대상 SDN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와의 경제 관계 단절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식 개입주의인 돈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중남미에서 추진해온 1대1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不管形势怎么变化，我们都会继续做拉美和加勒比国家的朋友和伙伴，发展同拉美和加勒比国家的合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하지만 중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강한 추가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히토리와 반도체 소재 등 일본의 취약한 공급망을 직접 겨냥해 미국을 압박할 본보기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대만과 호주, EU 등 다른 미국 동맹이나 우방으로 압박 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中国不仅有反制的能力和决心，也有大量的反制工具，能让日本仅存的优势高端产业付出难以承受的代价。 그간 공을 들여온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같은 글로벌 사우스 연대가 거론되지만 미국의 즉각적인 압박을 상쇄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중국의 대안 전략 역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의 산업뉴스TV 배삼진입니다.